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면서 국정원 등을 고소한 이들이 결국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것인데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 5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공군 도입 반대 운동,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북한 김정은의 답방 추진 활동, 그리고 DMZ 인간띠 잇기 운동과 총선 출마 등의 이적 행위를 하다가 당국의 압수수색 등의 수사 과정을 거쳐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속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작임을 주장하면서 USB 등 증거물이 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의 명분에서 한 행동인데, 북한을 반국가 단체나 적이라고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양이라면서 적반하장식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갖기 힘들었고, 심지어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며 공안 수사에 반발해온 노동계 단체들도 이들과 선을 긋고 이 사건에 대해 무대응 방침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데 3명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박모 씨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어떻게 간첩을 잡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국정원에 승소한 박 씨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의 연락책이었는데 2021년 9월 다른 간부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2003년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공개도 요구했는데, 참고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20년 통과된 개정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직무수행의 원칙, 범위, 절차 등을 해당 지침에 담도록 했습니다. 자, 이걸 공개하라. 이 지침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국정원이 이 지침을 어겼다면 나는 불법 사찰을 당한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요. 당연히 국정원은 지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정원의 조직 정보,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구조가 그 근거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박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가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세운 논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지침은 비공개가 원칙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보위라는 것에 관한 절차일 뿐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비공개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해당 지침 비공개가 원칙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고 거기서만 비공개하고 다른 데서는 공개해도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국회 정보위에서도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 공개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는지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문화교류국 연계 혐의를 잡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인물들에 대해 국정원법 4조에 따라 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진연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적단체 한총련 출신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고요.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위인 환영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등 친북행위는 물론 미 대사관 침입, 나경원 의원실 기습 점거, 용산 대통령실 무단 침입 시도 등의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와 인물들에 대해 국정원이 소관 범죄 혐의와 관련한 동향 수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직무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체에 대해 관련 동향을 수집하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진연이 국가정보원 요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이를 이슈화시켰습니다. 동향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사관 한 명이 이들로부터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폰을 탈취당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오히려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국정원법 4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에는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그 정의 의심되는 안보 침해 행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관련 정보 활동을 수행할 권한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청주 간첩단의 소송도 그렇고 조금 전 전해드린 대진연의 행태도 그렇고 이러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방해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이런 프레임으로 말이죠.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찰의 의미는 조사하여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아주 불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겨 대중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좌파들의 전형적인 용어 혼란 전술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범죄 수사 또는 내사 대상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학생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이름 그대로 민간인 사찰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수사와 내사 업무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간첩 잡는 국정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첩 한 명 잡기 위해서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틈만 나면 공안정보수사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 내사 활동과 정보 수집 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마치 불법 부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간첩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